반갑습니다. 손정비TV의 동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기분 좋은 연말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이 오미크론 그 새끼도 오고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흑 속에서 좀 기분 좋으시라고 산타클로스 한 마리는 걸어놨는데요. 이 분위기와 걸맞게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아주 열받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포르테 쿠페 얘기고요. 뭐 소렌토 R 타시는 분들, 포르테 타시는 분들, 그리고 뭐 현대기아차 타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특히 조금 한 10년 정도 지난 차를 몰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꼭 이 영상 시청해야 되고 모든 분들 친구들한테 이 영상을 꼭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열받는 일이고요.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공장이 지금 너무 바쁩니다. 일이 많아가지고 막 바빠 죽겠는데 너무 열받아서 갑자기 이 영상을 켰습니다. 왜 열받았는지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차주님을 제가 대변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을 거고요. 이 영상은 전쟁 선포입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시작합시다.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뭐 한 2년 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었고 현대기아 부품이 없어가지고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정말 많습니다. 범버 하나 깨졌는데 범버에 몰딩이 없어가지고 출고를 못하고 있고 뭐 중간에 그릴이 없어서 출고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 부품이 조금씩 풀리면서 어떻게 차량 출고는 하고 있지만 10년 지난 이런 차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차들은 부품이 잘 나옵니다. 뭐 카니발 이런 것들은 부품이 이제 잘 나와요. 뭐 소렌토, 뭐 이것도 아반떼 CN7인데 아반떼 CN7 이런 거 부품 잘 나와요. 그랜저, IG 이런 것도 부품 크게 뭐 손상 없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신형인데요. 스포츠 QL도 한 5년밖에 안 된 차인데 부품이 지금 뭐 몰딩류, 뭐 문짝류 이런 것들 부품이 안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거보다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이렇게 10년 지난 차입니다. 지금 이 포르테 쿱은요 2010년 즈음에 나왔을 것 같고 이 차는 2010년식입니다. 이 차 부품이 지금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차를 수리를 못합니다. 더 억울한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문짝이 지금 부품이 없고요. 이 디웬다가 부품이 지금 국내에 한 개 있답니다. 더 이상 만들어내지도 않고 한 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주지도 않겠죠. 운전석 앞문뿐만 아니라요. 조수석도 문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없다고요. 재고가 없다고요. 이제 연식이 조금 지났다고 문을 안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10년밖에 안 지난 포르테 쿠페 문짝이 없다고요. 그래서 수리를 못 한다고요. 저는 수리 못해서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갑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진짜 열받는 게 안 되겠다. 내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열받아서 안 되겠다. 제가 너무 열받아서 제 얼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화가 치밀어 올라가죠. 저는 돈 안 벌어도 됩니다. 그래 뭐 돈 안 벌어도 돼. 네, 좀 다른 일 할게요. 근데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이 차주입니다. 차주는 문짝이 없어서 수리를 못해요. 10년밖에 안 지난 차를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합니다. 이 기아 부품을 어디서 만들었냐면요 현대 모비스에서 부품을 만들고 모비스 뭐 당연히 하청에서 만들겠죠. 뭐 1차 하청, 2차 하청이 있겠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포르테 쿠페가 지금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부품이 안 나와서 수리를 못합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가 뭔지 압니까? 이 차주님은 혼자 박은 것도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 차 상대방이 와서 박았답니다. 대물 처리에. 근데 이 차가 지금 차량 가액이 400이거든요. 수리비는 200만 원도 채 안 돼요. 부품값이 뭐 한 70만 원, 80만 원밖에 안 될 것이고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고김도 뭐 100만 원 언저리에서 200만 원 안에서 끝나요. 그럼 차량 가액 이하니까 당연히 수리가 돼요. 하지만 이 차는 수리를 못 한다고요. 그럼 좋아. 그럼 수리를 못 하니까 그러면 이 차 폐차시키고 내 돈으로 줘. 내 다른 차 살게. 차값이 400만 원이니까 400만 원 줘. 그러면 보험사에서 줘야 되잖아요. 보험사에서 그것도 안 준답니다. 네 차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보험사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현대모비스에서 부품 안 만들어내는 거를 왜 우리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되냐, 왜 전손 처리해 줘야 되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 결론은 현대모비스를 때려잡아야겠죠.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요새 현대기아차가 들어오면 정말 힘들어요. 지금 여기 포르테도 그렇고요. 10년 지난 소렌토 R 이런 것도 문짝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없대요.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렌토 R 타시는 분들, 포르테 타시는 분들 문짝 진짜 박으시면 안 됩니다. 문짝이 재고가 없어요. 새 거가 없다 보니까 중고도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수리를 못 한다고요. 그냥 타고 다녀야 된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요거는 문짝이 너무 많이 찌그러져 가지고 살리지도 못한다고요. 살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 차주님도 제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인데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차주님 어떻게 되냐?
상대방 가시 100%로 박은 사고인데 그냥 이거 타고 다녀야 됩니다. 폐차도 못 하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차주님 이거 뭐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하고 뭐 여기저기 아무튼 고발하라고 했어요. 이건 진짜 현대모 오피스 상대로 싸우든 뭐 보험사 상대로 싸우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타고 다니냐고요? 차주가 무슨 죄냐고요? 그럼 이러면 이제 현대기아 불매 운동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진짜. 요즘 BMW 벤츠 물건 구하는 게 더 쉬워요. BMW 벤츠는 물건 없는 게 없습니다. 뭐 며칠이면 다 구해요. 독일에서 구해오든 말든 10년, 20년 지난 차도요. 근데 지금 현대기아 국산차를 타면서 10년밖에 안 지난 차를 부품을 못 구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진짜 열받아가지고 화가 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 포르테 쿠페 타시는 분들, 포르테 타시는 분들, 소렌토 R 타시는 분들은 문짝을 진짜 웃기지만 진짜로 피해서 박아야 됩니다. 진심입니다. 문짝은 박으면 절대 안 돼요. 긁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판금 도색 해드릴게. 잘 해드릴게. 근데 포르테 쿠페 타시는 분들, 포르테 타시는 분들, 소렌토 R 타시는 분들 문짝 박으면 안 됩니다. 수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 차주님은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진짜 무슨 국민청원이라고 해서 하든 뭘 하든 이분 도와줘야 됩니다. 진짜 이분은 이렇게 타고 다녀야 됩니다. 상대방 과실인데 가만히 있는데 내 차를 그냥 박은 건데 난 이렇게 타고 다녀야 된다고. 폐차도 못 하고 무슨 일입니까 이게? 현대모비스 여러분들,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국산 차잖아요. BMW 벤츠는 독일 차지만 현대기아는 대한민국 차잖아요. 대한민국 차 10년밖에 안 된 차 부품을 안 만들어가지고 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온 지도 벌써 한 1, 2년 지났어요. 그래도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런 차들은 부품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새 차 타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조금 부품이 나옵니다. 근데 오래된 차들은 부품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화를 제가 억누를 수가 없고요. 진짜 분노합시다. 신차들도 막 몰딩류들 지금도 조금씩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산타페, DM, TM 이런 거 몰딩 가니쉬류 있죠. 문짝 몰딩, 뭐 휀다 몰딩 이런 것들도 뭐 잘 안 나온 것들이 있어요. 구하기 힘들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포르테 쿱은 물건 자체가 없답니다. 대한민국에 단 하나도 없답니다. 문짝이 양쪽 조수석 운전석으로. 네, 욕이 진짜 이까지 차오릅니다. 정말 열받는데요. 현대모비스 여러분들 진짜 제발 각성하고요. 이 영상에 나는 진짜 100만 1000만 해가지고 현대모비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품 좀 만들어주세요. 저희 전공장도 일해야 되고요. 차주님도 차를 타야 됩니다. 꼭 각성하시고요. 포르테 타시는 분들, 포르테 쿠페 타시는 분들, 10년 이상 지난 현대기아차를 타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쇼르정비TV의 봉대표였고요. 포르테 쿠페 차주님 응원하고요. 이 영상이 차주님이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대표의 토크타임,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오피스텔, 빌라 투자 하지마입니다. 지방에 사실 한해서고요. 서울은 아직까지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 주위에도 뭐 친구의 친구가 보면 오피스텔 투자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피스텔 투자를 막 해야 된다 이렇게 주위에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건너서 통해가지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내가.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지금 현재는요, 아파트 시장이 되게 조용하고 침체되어 있고 하락 국면입니다. 여태까지 쌓인 정책도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은 대출입니다. 대출을 지금 전세자금 대출부터 해서 매매 대출까지도 많이 묶어놨어요. 많이 안 해준다고요. 심사도 까다롭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거래가 완전 얼어붙었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를 많이 했고, 대구는 이미 하락 전환했고, 세종은 이미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락의 늪에. 이게 뭐 서울로, 부산으로, 전국으로 번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건 현실입니다.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대출이 풀리면 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부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빌라 오피스텔은 폭망, 진짜 지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 그대로 빌라나 오피스텔은 사람이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밀려 나오는 거죠. 아파트 살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빌라나 오피스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떨어지잖아요. 빌라 오피스텔은 더 거래가 안 됩니다. 사람이 빌라 오피스텔은 더 안 살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 다음으로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빌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막 올라가지고 지금 뭐 피도 막 1억, 2억 이렇게 올라와서 기분 좋다고 하겠지만 매물 내라 보십시오.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순식간에 다 없어졌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십시오.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오른 곳은 그나마 서울밖에 없고요. 지방은 정말 오른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수익형이지 차익형이 아니에요. 시세 차익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회비용을, 그 돈을 아파트 투자나 선호입지에 쓰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요. 서울은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보통 보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 부산이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부산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뭐 1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 진짜 거의 없어요. 대부분 지하철 타도 지옥철도 아닙니다. 1, 2, 3, 4, 5선까지 다 있는데 출퇴근 시간 해도 막 낑겨서 막 이렇게 안 가요, 절대. 진짜 서울에 가보면 진짜 막 밀어놓고 사람들을 막 완전 진짜 이렇게 해서 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부산은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해도 조금 쾌적하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라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에 비해서. 서울은 워낙 경기도, 인천까지도 워낙 생활 반경이 넓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보통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고, 빌라도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곳들은 빌라 거래도 잘 되고 많이 오릅니다. 재개발될 여지도 있는 곳들은 더 폭등하고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도 주거를 대체할 상품이 되고요. 서울은요. 서울에는 수요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산에는, 지방에는 수요자가 많이 없어요. 한번 내보십시오. 지방에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 옛날에 피 1, 2억, 2, 3억 했는데 지금 내놔보세요. 팔리는지. 잘 안 팔리고 피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아파트 시장이 침체될수록 빌라, 오피스텔은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하시거나 실거주를 하셔야 되고, 빌라나 오피스텔은 절대 매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단 서울은 예외고요. 역시 기승전 서울입니다. 기승전 강남. 감사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투자하지 마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토크타임 끝.